이번 영상은 이전의 영상에 이어서 세무사 2차 시험 불합격 체크리스트입니다. 동차 시험과 유예 시험으로 나눠서 설명할 거예요. 먼저 동차 시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동차는 준비 기간 자체가 짧다 보니 체크리스트가 둘밖에 없어요. 보통 1차 시험 직후에 2차 준비를 시작하는데 그 시작 시점부터 설명할게요. 동차를 처음 시작하면 기출문제 확인이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를 봐야지 공부 방향을 정할 수 있어요. 진짜 시험 직전까지도 뭘 해야 할지 몰라서 헤매는 분이 많아요. 그런 일이 없으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기출문제를 보고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생각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꼭 신청하세요. 동차 때 진도 나갈 시간도 부족하다고 모의고사를 무시하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2차 시험은 모의고사가 필수예요. 정확히는 채점을 받아보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당장 저 같은 경우도 동차 때 모의고사 경험이 부족해서 떨어졌거든요. 유예 때는 평소 연습한 답안 작성법 덕분에 평균 15점 정도는 올렸고요. 평균 15점이 뭐 대단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걸 총점으로 변환하면은 4과목이니까 60점이에요. 답안 작성법만 잘 알아도 실수가 확 줄어들고 그리고 똑같은 답안을 적었을 때 채점자가 더 채점하기 편하게 되고 그래서 점수가 진짜 많이 올라요. 물론 많이 쓴다고 해서 저절로 답안 작성법이 배워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모의고사를 신청해서 연습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연습할 때 생각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효과적인 답안 작성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이 부족해도 모의고사는 꼭 신청하세요. 그리고 동차 시험 한 달 전이 되면 이제는 버릴 부분을 버리고 마무리 공부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버릴 부분을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아마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이때 1차 시험 때처럼 좁고 깊게 공부해서 버리지 마세요. 대신에 꼭 넓고 얕게 공부하는 방법으로 버릴 부분을 정하세요. 한 과목에 겨우 4문제가 나오니까 모든 주제를 공부하되 자신 없는 부분을 얕게 공부해야 해요. 다만 고급 회계와 조특법은 예외입니다. 그리고 시험 한 달 전이 되면 이제 조건 실건 간에 회독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시험 직전 3일 만에 전 범위를 훑을 수 있게 미리 연습을 하세요. 이제 동차 시험이 끝나면 바로 유예 준비가 시작됩니다. 먼저 동차 시험이 끝난 시점부터 설명하도록 할게요. 동차 시험을 보신 다음에 결과 발표가 날 때까지 그냥 쉬시는 분도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이때 동차 때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거나 실력 유지를 위해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 발표 전까지는 체력 유지를 위한 운동이 아니라 체력 증가를 위한 운동을 하셔야 해요. 개인적으로는 인터벌 트레이닝을 추천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안 하시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공부할 때 분명히 후회하실 거예요. 그리고 유예생이 되시고 실제로 이때 기간을 그냥 버린 걸 후회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조언하셔도 제 말대로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제발 유예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예생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꼭 공부를 하세요. 빡세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완하는 수준으로나 실력 유지를 위한 수준으로라도 꼭 하세요. 그리고 운동은 이때 진짜 필수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2차 시험 결과 발표가 나오고 불합격이라고 결과가 나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유예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이 시기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결과 발표가 나오면 멍하니 그냥 충격에 빠져서 쉬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또 유예도 망치는 거죠. 참고로 결과 발표 직후에 유예 강의가 시작돼요. 그런데 이때 시작하는 유예 1기는 유예 기간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멍하니 있다가 완전히 수험 생활이 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불합격하신 분들을 보면 왜 불합격했는지 원인만 생각하세요.
그런데 냉정하게 말해서 합격하는 사람들은 불합격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할 정도로 공부한 사람이지 결점이 없어서 합격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불합격하셨다고 불합격의 원인에 집중을 해서 불합격을 피하려고 한다. 이런 전략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거죠. 그것보다는 합격의 이유를 찾아서 그것을 해내는 게 더 좋아요. 저처럼 뭐 7회독 이상 하면은 합격이다. 그러니까 10회독을 목표로 하되 정 안 되면 7회독으로 줄인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누가 봐도 합격할 만한 그런 수준의 다른 목표를 정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합격의 이유를 본인이 알고 정해둬야지 유예 준비를 제대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 유예 1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유예 이론 강의가 끝나는 거죠. 이때가 되면 이제 단권화는 끝내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단권화 방법은 태그 달기나 태깅북 작성입니다. 세무사 메이커나 블로그 유튜브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보세요. 이때 단권화를 못하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회독 가속도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폭발적으로 회독수를 쌓아야 하는데 단권화가 안 돼 있으니까 뭔가 가속이 안 붙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회독수가 부족해서 2차 합격도 힘들어질 거예요. 이제 유예 3기 시작 시점입니다. 학원마다 약간 다르지만 보통 시험 3-4달 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해요. 이 시기가 되면 이제 전 범위를 한 달 만에 볼 정도 실력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점점 회독 가속이 붙어서 마무리 공부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때 이 정도 실력이 안 되면 마무리 공부가 힘들어질 거고 나중에는 진짜 공부한 거는 많은데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는 한 달 만에 전범위 공부가 가능한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점점 회독 가속을 높이기 시작하셔야 해요. 이게 안 되면은 나중에 마무리 학습이 정말 힘들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험 한 달 전 시기입니다. 항상 이맘때 즈음부터 본격적으로 마무리 공부를 하죠. 이때부터는 조컨 실컨 그동안 공부한 것을 잘 정리해서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늘 말하는 거지만 시험 마지막에는 외우는 속도가 잊어버리는 속도보다는 빨라져야 해요. 이게 안 되면 그냥 불합격하겠다는 거거든요. 점점 회독 속도를 높여서 하루에서 3일 안에 전 범위를 공부할 수 있게 하세요. 세무사 메이커에 전 범위를 훑는 방법은 수록했는데 그것대로 해도 좋고 다른 방법을 써도 좋아요. 참고로 태그 달기나 태깅북 기법을 하신다면은 제 방법이 더 편할 거예요. 하지만 어떤 방법을 쓰건 괜찮습니다. 대신에 마지막에 회독 가속을 높이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 정리를 못한다면은 과거의 공부량이 얼마건 간에 그냥 불합격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은 세무사 메이커 Q&A에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다만 이것과 동일한 체크리스트는 책에 없어요. 그건 참고해주세요. 예비세무사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